안녕하세요. 백엔드 주니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란 무엇일까요? 인덱스는 이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의미하고 특징은 정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이제 해시 인덱스나 이제 B 플러스 3 같은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사실 이제 MySQL에서 이제 해시 인덱스는 버퍼풀에서 이제 존재하는 그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가 이제 해시 인덱스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B 플러스 3를 의미하는데요. B 플러스 3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브랜치, 그 다음에 리프 노드에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프 노드에만 있고 이제 루트나 브랜치는 이제 키 값들이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는 이제 리프 노드에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B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트리의 변형인데 B트리랑 이제 B 플러스 3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냥 B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리프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계층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바이너리 트리가 아니고 이제 밸런스 트리여서 제가 이거 이진 트리처럼 그렸지만 사실 차수는 이제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RDBM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B 플러스 트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곳에서 이제 B 트리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B 플러스 트리가 DB에 적합한지 살펴보면은 어, 일단 만약에 범위 검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줘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B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B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알고 있다라면은 이제 연결 리스트를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스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범위 검색에 유리한 특징이 있어서 이제 B 플러스 트리가 이제 DB에 적합해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1부터 3까지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덱스 이제 검색 과정과 넥스트 키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시가 취준생에 대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25살 취준생이 주니어가 되는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쿼리가 있어요. 업데이트 유저로 해서 셋 스테이터스가 주니어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웨어절로 이제 스테이트가 취준생이면서 이제 나이가 25살 이상인 쿼리를 한번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인덱스는 이제 에이지 컬럼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될 것 같네요. 이 두 개의 이제 리프 노드가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이제 락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했었었는데요. 이제 넥스트 키 락이 걸립니다. 좀 그림이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이제 넥스트 키 락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겜 락이랑 이제 레코드 락이 합친 게 이제 넥스트 키 락인데요. 이제 겜 락은 범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임의로 그려놨는데 이 사이에 인설트를 못하게 막는 것과 동시에 이 레코드에 락을 거는 거 그러니까 겜 락은 이 사이에 대한 락이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인설트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레코드 락은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그 자물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쿼리에 대해서는 이제 넥스트 키락이 걸린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이게 유니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인덱스가 생성되는데요. 뭐 사실 프라이머리 키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혹은 이제 유니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만 되고 그래서 사실 범위를 사실 유니크하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코드 락만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 플러스 트리에서 락이 걸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쿼리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뭐 비슷한 예시로 제가 이제 뭐 주니어에서 이제 시니어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했을 때 이제 웨어절로 나이가 이제 25살이면은 이제 이 25살인 거에 대해서만
락이 잡힐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5살 이상 이런 비교 조건에 대해서는 쭉 범위에 대해서 락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과일이라고 했을 때 프레픽스, 그러니까 이 접두어가 과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와일드 카드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앞에 이게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가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면 사실 이거는 전체 락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이제 비트윈으로 해서 25랑 30은 이거는 이제 25랑 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사이에 대한 범위에 대한 락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25가 아닐 때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25가 아닌 전체 범위에 대한 락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넥스트 키 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쿼리를 작성할 때 성능을 좀 신경 쓸 수 있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 플러스 3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인설트에 대해서 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브랜치 노드이고 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는 이제 이 5 이상이 여기가 되고 5보다 작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0 이상인 경우에 이 세 번째 리프 노드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9를 넣게 됐을 때 만약에 이 리프 노드의 최대 그 크기가 4라면은 이제 9를 넣었을 때 이걸 쪼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분할되고 그 다음에 이 브랜치 노드의 키값이 이제 갱신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리프 노드의 데이터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이제 뎁스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랑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딜리트는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삭제 마크를 남기고, 그리고 실제 삭제는 이제 퍼지 스레드가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DB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을 때 만약에 인덱스의 키값이 그러니까 인덱스 값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해당 리프 페이지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이 4를 뭐 12로 바꾼다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에 값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사실 그 해당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범위가. 그래서 삭제를 하고 추가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트리랑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언급했다시피 이제 MySQL 기본 페이지는 이제 16KB 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러하듯 이제 헤더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사용 가능한 이제 공간은 이제 15KB 이하고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브랜치 노드나 이제 리프 노드나 이제 B 플러스 트리의 사실 이제 데이터들은 16KB라고 했을 때 이 인덱스 키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브랜치에서 팬아웃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6바이트의 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브랜치에서 키가 최대 이제 680개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32바이트의 경우에는 더 줄어들고, 어쨌든 키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브랜치 하나에서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최대 그 M 차수가, 그러니까 삐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차수를 이제 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M의 그 최대값이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B 플러스 트리의 이제 뎁스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2억 건의 데이터를 넣고 이제 키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16바이트의 경우에는 대략 뎁스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32랑 64는 4뎁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28바이트의 키 같은 경우에는 5뎁스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B 플러스 트리의 그 탐색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뎁스를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결국은 다 IO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뎁스가 증가하면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키가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분기, 그러니까 팬아웃 하는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같은 데이터 양에서 더 뎁스가 깊어지고, 뎁스가 증가하면은 디스크 IO가 증가하고, 사실 디스크 IO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콜을 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덱스 키는 가능한 이제 작은 인덱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B 플러스 트리와 넥스트 키락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제 범위가 락이 걸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카디널리티가 중요할 수 있어요. 카디널리티는 이제 인덱스에서 이제 고유한 값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건 데이터에 대해서 했을 때 카디널리티가 10이면은 평균적으로 10만 건에 대해서 갭락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카디널리티가 이제 1000이면은 평균 1000건에 대해서 갭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인덱스로 선정하면 좋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카디널리티가 높은 게 좋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B 플러스 트리에서 이제 넥스트 키락이 어떻게 걸린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갭락의 범위를 좁히는 게 사실 이제 동시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MySQL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잠깐 언급하기로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 자체가 정렬되어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페이지 내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 주소 공간이 100이라고 치고 그 다음이 이제 116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 내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 공간이 사실 이렇게 랜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노디비에서는 인덱스를 만들면은 이제 세그먼트 공간을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그먼트를 할당하는데, 하나는 이제 논 리프용, 그러니까 루트 아니면 브랜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리프용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정렬되게 하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장표를 넘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정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렬을 하면 왜 좋을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HDD랑 하드디스크랑 그 다음에 SSD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제 벤치마크를 살펴봤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16MB의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이제 4KB 데이터를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경우랑, 그 다음에 64개 스레드가 이제 4KB를 이제 쓰는 그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작은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는 경우를 이제 하드디스크랑 이제 SSD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갔네요. 이제 순차적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랜덤하게 읽고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SSD가 월등하게 빠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드디스크의 이제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섹터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돌아가는 원판에 의해서 데이터를 읽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순차적으로 읽는 거는 괜찮지만 랜덤하게 읽는 거에 대해서는 성능 차이가 꽤 크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럼 SSD는 랜덤이랑 순차의 차이가 없는가 했을 때 사실 SSD도 순차 IO가 더 빨라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가능한 이제 물리적으로 정렬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퀀셜하게 이제 IO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프라이머리 키를 단순히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뭐 흔히 오토 인크리먼트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을 점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상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그 순차적으로 넣는 게 결국은 이제 순차 IO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넣었을 때는 아까 이제 B 플러스 트리를 봤을 때 이제 브랜치가 이제 쪼개지고 뭐 아니면은 그게 순서를 그러니까 정렬된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회전을 하거나 그러니까 트리가 회전을 하거나 뭐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 순으로 정렬된 유니크 아이디 생성기, 예를 들어 스노우플레이크나 UUID V7 같은 거를 사용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비트가 타임스탬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뭐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게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순차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N개의 데이터와 같은 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활용을 하면은 시간수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게시판 같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최근 데이터를 보여줘야 할 때 그때 이런 이제 시간수로 정렬된 유니크 아이디를 사용해 보면은 B 플러스 트리에 좀 친화적이고, 그리고 쿼리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사실은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아니면 세컨더리 인덱스인데요.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이 세컨더리 인덱스는 사실 이제 키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키 값은 그 프라이머리 키의 주소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의 데이터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세컨더리 인덱스이고 이게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이제 10을 조회를 하고 이 10을 가지고 다시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두 번 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키텍처 설명할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커버링 인덱스를 활용을 하면은 두 번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컨더리 인덱스 자체로 쿼리를 처리할 수 있으면 사실 클러스터 인덱스를 조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커버링 인덱스라고 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아티클에서 이제 쿼리를 하는 건데, 근데 20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 아이디가 1인 경우에 대해서 20개를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아까 그 프라이머리 키를 했을 때 시간 순으로 정렬된 그런 프라이머리 키 그 PK 생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티클 아이디를 정렬하는 건 그 자체로 사실 최신 데이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쿼리로 갖고 오면은 이건 사실 이제 아티클 아이디만 이제 셀렉트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서브 쿼리에서는 이제 아티클 아이디만 반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제 20개에 대해서 매번 세컨더리 인덱스랑 클러스터 인덱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20번 하는 게 아니라 커버링 인덱스로 한 번에 이제 20개의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그 20개로 다시 이제 어, 클러스터 인덱스를 태우는 거죠. 뭐 이런 예시로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트리 인덱스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지 스캔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으니까 시작과 끝 주소를 알고 있다라면은 이제 이렇게 어, 리프 노드를 이제 연결 리스트로 타서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사실 설명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풀스캔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로우의 모든 거를 이제 그러니까 모든 로우를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캔을 할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이제 연결 리스트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도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 사실 이제 풀스캔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풀스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저가 있어서 이 옵티마이저가 사용자가 그 보낸 쿼리를 최적화를 해서 그 어떻게 이제 스토리 엔진이 이제 요청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옵티마이저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인덱스를 그냥 타는 것보다 풀스캔 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에는 이제 풀스캔을 선택을 합니다. 뭐 그러한 경우는 이제 테이블이 작거나 아니면 카디널리티가 낮아서 뭐 전체 도는 거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풀스캔을 선택을 한다고 하고요. 인덱스에 이제 손익 분기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조회했을 때 어떤 손익 분기점을 넣으면은 풀스캔을 하게 되는데 뭐 MySQL 같은 경우에는 리얼 MySQL에서는 20에서 25%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오라클의 경우에서는 뭐 듣기로는 5%에서 20%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요. 사실 본질적으로 사실 내용은 그거죠.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풀스캔을 하는 코스트랑 인덱스를 조회했을 때의 코스트랑 비교해서 만약에 순차로 전체 풀스캔이 더 빠른 경우에는 그냥 풀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20이나 25%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원치 않으면 옵티마이저에게 힌트를 주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루스 스캔이랑 스킵 스캔이 있습니다. 이제 루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값을 건너뛰고 대표값만 읽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러한 그룹에서 이제 1, 2, 3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나 이제 디스팅 같은 쿼리에서 이제 최적화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제 using index for group by라고 해서 이렇게 explain 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skip scan은 웨어절의 최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시로 이제 성별 같은 경우를 하는데요. 사실 성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메일이랑 이제 피메일로 했을 때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전체 이제 복합 컬럼 인덱스로 성별 나이에서 나이 25의 조건을 친다라면은 이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게 개수가 사실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성별이 남자이면서 나이가 25, 그러니까 성별이 여자이면서 나이가 25를 두 번 검색하게 하는 게 이제 스킵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징 인덱스 폴 스킵 스캔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트리거 조건은 이 앞에 있는 게 개수가 적어서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으면은 뭐 이게 발동되는 건데요. 발동한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네, 이제 B 플러스 트리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번외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풀텍스트 인덱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라스틱 서치 같은 이제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DB가 있는데요. MySQL도 이제 엘라스틱 서치처럼 풀텍스트 인덱스가 가능합니다. 풀텍스트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역 인덱스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보통 인덱스를 기대하는 게 이제 인덱스의 키 값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반면에 이제 이 역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키를 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예시를 살펴보면은 제가 빵이랑 밥을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사실은 원래 인덱스가 이거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빵이나 밥이라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이고요. 이게 이제 풀텍스트 인덱스입니다. 여기 빵이랑 밥 그려져 있는 게 풀텍스트 인덱스이고요. 그래서 빵을 검색을 했을 때 빵은 이러한 이제 클러스 프라이머리 키의 값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배열을 이렇게 반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 2, 3, 5, 8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다음 장표로 넘어가면 제가 5, 8은 뺐습니다. 어쨌든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1, 2, 3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루트, 브랜치 1, 2, 3. 이건 일종의 이제 아까 커버링 인덱스를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의 값을 바로 뺀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텍스트 인덱스 외에도 알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B트리를 확장해서 이제 2차원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이제 공간 인덱스용 이제 알트리가 따로 있고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은 이제 MySQL은 주로 B 플러스 트리 인덱스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트리는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부 노드에는 키만 저장한다. 내부 노드라 하면 이제 브랜치랑 루트에 해당하는데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프 노드가 연결 리스트로 연결돼서 범위 검색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구조와 정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6KB 이제 페이지로 단위로 되어 있고 페이지 내부가 정렬되어 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지만 페이지는 물리적으로 비연속속일 수 있다. 다만 연속적으로 하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까 세그먼트 2개 할당하는 거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연속적으로 하면 이제 순차 IO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랑 풀스캔을 비교했을 때 사실 풀스캔이 무조건 느릴 것 같지만 비용을 계산했을 때 풀스캔 비용이 더 낮게 나올 경우에는 풀스캔을 이제 선택을 하고 옵티마이저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CBO라는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가 비용을 계산해서 최적의 실행 계획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한 풀텍스트 인덱스 이렇게 잠깐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네, 이번 영상은 쭉 이제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설명한 거에 가까워서 좀 두서 없이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된다라면은 실제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최적화 방법이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DB 말고 다른 주제를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인덱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